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63%, 코스닥은 0.26%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팔고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개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은 미국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미국 정부가 디폴트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예전에도 뭐 이런 적이 있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정부가 디폴트가 되면은 돈을 안 주니까 미국은 우려가 좀 달라서 공무원들이 아예 돈 안 주면 안 나버립니다. 주면 나와서 느릿하게 일합니다. 천천히 일하고 안 주면은 아예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디폴트가 되면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당연히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어떤 기술적인 거잖아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싸움을 해야 된다고 저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계속 저렇게 정치인들이 나라를 갖다가 망쳐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해결된다고 보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은 우리는 그 사이에 좀 싼 것들 있죠. 다시 주워 먹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전망 발표가 좀 여러 군데 있는데 이번에는 KDI에서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난번보다 좀 하향 조정해가지고 1.5% 이렇게 성장할 걸로. 그러면은 지금 2021년, 2022년 계속 지금 내려꽂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를 어떤 바닥을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씩 회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IMF도 그렇고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세계 다른 데서 여러 가지 경제 전망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만 그런 게 다른 나라도요 2023년은 이렇게 바닥을 찍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올해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다가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장에 돈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시장에 역시 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말씀드리면은 돈은 본원 통화 찍어낸 게 있고요. 은행에서 부채를 통해서 조달한 게 있고 또 민간에서 통화 유통 속도로 해서 뺑뺑뺑뺑 돌아다니면서 넣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돈입니다. 돈.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두 개는 줄여놓은 데 있어서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채를 갖다가 은행에서 많이 내가지고 조달을 했죠. 그런데 돈이 줄어들게 되면 돈이 뭐 은행에 이자를 갖다가 사람들이 못 내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파산이 이야기된다 아닙니까? 그랬더니 연준에서 은행 부채가 안 늘어나니까 본원 통화까지 시일이 느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보증을 서는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거 두 개가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 한 방향으로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남은 것은 통화 유통 속도입니다. 돈이 빨리빨리 회전을 하게 되면은 돈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그냥 딱 닫고 있으면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돈의 유통 속도가 느려져서 이렇게 돈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좀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만큼 돈을 쓰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정부 지출이나 다른 걸로 메우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늘어나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올해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다른 때보다 돈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늘어날 거기 때문에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그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싸지게 됩니다. 그 자산을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 전망이 뭐 다 일관되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저거는 국책 연구기관인데 뭐 IMF도 그렇고 다른 뭐 투자회사에서 리포트 내는 것들도 그렇고 보면은 전부 다 2023년을 바닥으로 보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고
앞으로 다시 이 바닥을 지나게 되면 금리 내려서 시중에 돈 공급할 거고, 또 경제가 빵빵 돌아가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통화 유통 속도가 증가를 하겠죠. 또 그리고 부채를 또 늘릴 거니까 또 돈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회를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미국 디폴트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것도 우리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걔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11개 종목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은 여기 색깔이 있는 이런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루멘서는 조심해야 돼요. 루멘서를 제외한 요 나머지 2개 종목 있죠. 요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표들 보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모든 중심에는 이 돈을 딱 놓고요.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되든 간에 그 지표가 말하는 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경제 지표가 잘 나온다 말은 돈이 늘어나면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요.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 말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뭐 전달 아니면 전분기 아니면 전년 동월 이렇게 해서 비교 대상이 있는데 지난번보다 어쨌든 돈이 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옵니다. 굉장히 쉽죠. 돈을 중심으로 뭐든지 바라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 뭐 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또 하나 교훈을 삼아야 되겠지요. 지금은 2023년을 누구든지 다 이렇게 바닥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모두가 이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이 올 거잖아요. 누구 하나 나쁜 소리 하지 않고. 지금은 어디든지 입을 모아서 2023년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런 보고서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 말은 돈이 줄어드니까 안 좋은 리포트만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늘어날 때는 좋은 리포트만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좋은 리포트 내면서 그 누구도 팔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팔고 놓을 수 있어야 된다, 늘 말씀을 드렸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는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사면 됩니다. 성격우리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